13페이지 프린트물 13분 강의 노트 13페이지. 자, 임보험은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하고 사망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우리가 사망보험은 먼저 일반 사망이 있고 재해 사망이 있고 질병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해 사망이 상해보험이 아니라고. 상해 사망. 여기서 재해라는 뜻은 상해라는 뜻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고 원인으로 본다 그러면 상해인데 결과로 보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험이냐 이 사망보험이냐가 논쟁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나 학계에서는 또는 금감원에서도 이제는 상해 사망도 사망보험이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어요. 자, 보험업법에서는 자, 업법하고 보험계약법은 서로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보험업법상에서는 상해 사망을 상해보험으로 봐요. 업법에서는. 그래서 혹시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상법상에서는 상해 사망은 사망보험이다. 그 다음에 보험업법상의 질병 사망은 질병보험으로 봐요. 그런데 상법에서는 모두 사망보험으로 본다. 그래서 사망이다. 그러면 일반 사망은 뭐냐 하는 거죠. 자, 일반 사망은 뭐냐면 일반 사망 안에 뭐냐면 재해 사망도 들어있고 일반 질병 사망도 들어있고 그 외에 모든 사망 원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해로 인한 사망이면 일반 사망은 그냥 사망하면 모두 사망보험이죠. 그런데 자, 이거는 손해보험회사하고 생명보험회사가 같이 팔고 있어요. 회사가. 여기다도 회사라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손해보험 그러면 아까 배상책임보험과 재물보험을 손해보험이라고 하니까 손해보험 회사하고는 다르죠. 회사하고 생명보험 회사가 동시에 팔고 있는데 일반 사망의 가장 대표적인 보험이 종신보험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종신보험인데 이거는 지금 일반 사망은 회사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일반 사망을 보상을 판매하는 것은 생명보험회사만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손해보험에서 일반 사망 이렇게 해서 판매할 수 있냐? 못한다. 손해보험에서는 재해 사망 또는 상해 사망, 교통사고 사망,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고로 인한 사망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만 팔 수 있고
일반 사망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삼각형으로 그리면 배상책임보험이에요. 만약에 보험회사하고 피보험자라고 하면 재물보험이고, 보험회사하고 보험수익자라고 하면 임보험이에요. 그래서 재물보험하고 우리가 임보험은 primary insurance, 1차적 보험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재물보험하고 임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는 피해자라는 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삼각형 나오면 배상책임보험이다라고 생각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돈을 배상 책임을 지를 때, 자, 이때 우리가 배상이란 말을 쓰는데, 배상이라는 말은 위법행위를 해서 남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배상. 그러면 이때 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뭘로 하냐?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배상 책임 유무를 따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재물보험은 약관, 임보험은 약관만 공부하면 되는데, 배상책임보험은 이 법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약관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보험자가 주는 것은 보상이란 말을 써요. 이 보상은 적법행위예요. 보험회사가 돈 주는 것은 보험회사가 잘못해서 돈 준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했죠. 보험을 인수한 것은 적법한 행위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상과 보상을 어떻게 나누냐? 배상이라는 말은 배상책임보험에서만 존재하지, 임보험에서는 우리가 보험자가 배상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죠. 따라서 자, 어떻든 주어가 보험회사가 되면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보험회사는 해놓고 동사가 배상한다로 끝나면 틀리는 거죠. 보험회사가 주어가 되면 끝에는 무조건 보상한다가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주어가 되면,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주어가 되면 배상한다로 끝나야 되죠. 자, 여러분들이 배상과 보상을 헷갈려 버리면 출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본이 안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 제일 무서운 중에 어떻습니까? 걔 어때? 걔는 기본이 안 됐어. 끝이야. 기본은 돼야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잖아. 걔는 기본이 안 됐어. 그러면은 그냥 최하 점수야. 배상과 보상을 헷갈려 버리면 출제자가, 야, 얘는 기본이 안 돼 있네. 그러면 다른 거 잘 써도 얘는 암기해서 쓸 거라고 다 꺼서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용어는 철저히.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몇 개월 공부해가지고
법률 용어를 내 것처럼 만든다. 이건 말이 안 돼. 여러분이 사과나무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옮겨 심었어요. 그러면 여기 사과를 우리가 열렸던 나무잖아요. 작년까지. 근데 옮겨 심으면 사과 안 열어요. 2, 3년은 안 살아요. 그래서 2, 3년 동안 털을 잡고 나서 한대요. 제가 소나무 하나에 500만 원씩, 700만 원씩 하길래 어디서 키워오냐 그랬더니 산에서 키운대요. 이 도둑놈 새끼 산에서 키우는데 왜 이렇게 비싸 이 새끼. 도둑놈이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보상 때문에. 조경업자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또는 그걸 뿌리가 안 상했거럼 이걸 다 도려낸대요. 근데 잔뿌리를 안 자를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리 흙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걸 갖고 와서 평지에다가, 그죠? 평지에다가 심어서 2, 3년을 키운대요. 그래 잔뿌리를 다 낫게 한 다음에 그 잔뿌리째를 다시 덜어내서 갖다 심어줘야 된대. 근데 산에서 잔뿌리를 그 잔뿌리째 다 갖고 올 수 없으면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거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반절밖에 안 산다. 반절밖에. 그러면 그때 포크레인비, 뭐 인력비, 뭐 다 해가지고 반틈 사니까. 그리고 2년은 또 키워야 된대요, 거기서. 그래서 잔뿌리까지 다 하면 그 다음에 옮겨 심을 때는 잔뿌리까지 다 그대로 갖고 다 옮겨 심어야 된대. 그안처럼 여러분이 보험계약법을 2달, 뭐 4달 공부해서 시험 본다. 근데 내 거가 됐다. 난센스. 난센스. 그럴 수가. 제가 불법행위라는, 제가 이제 처음에는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대학원 나오고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손해상 시험을 먼저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법학이 필요해서 방통대 법대 1학년부터 다시 들어가가지고, 난 방통대 법대 그러길래 그냥 쉬운 줄 알았어요. 대충 하면 되겠지 뭐.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1회부터 끝까지인데요. 하루에 다 봐. 하루에 9년 만에 졸업했어요. 방통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과정까지 했는데 나중에 법을 공부했는데, 제가 불법행위라는 말을 처음 듣고 나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3년 업무하고 그 다음에 시험 1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바로 시작했거든요. 7년 정도 돼서 불법행위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건을 딱 들으면 그건 불법행위 맞네. 그 판단이 이제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 거 아닌 거야. 그냥 강의하고 떠들었지 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계약법을 내가 내 거로 다 만들어서 시험 보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식재료를 내가 나무 갖다가 심어서 묘목을 막 심어갖고 이제 물 몇 번 뿌리고 와서 시험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긴가민가하고 이거 맞는 것 같다고 찍고 그런 것들이 플러스 돼서 60점이 넘어가는 거지. 내가 제대로 알고 문제 푸는 건 40점 안 돼. 그래도 공부를 그렇게 해도 그렇다. 그러니까 과목이 원래 내가, 그리고 그걸 다 알고 내 거가 되고 그러려면 아마 우리 지금 합격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분이 3년, 4년 되신 분들도 보험계약법 지금 강의하라면 강의하실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많이 알지만 이게 내 거가 되는 것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이 돼. 근데 내 거가 다 돼야 시험 본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내가 익숙해지냐 하는 문제이니까 완벽하지 않다라고 여기서 자꾸 막 짜증내면 안 돼.
예, 익숙해가는 과정이지. 피아노 싹 한번 들었어. 예? 그거는 막 똑같이 쳐요. 그럼 걔는 10살 안에 죽어. 그지? 이상한 놈이잖아. 죽어. 어? 안 그래? 그거 치려고 몇십 년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6개월, 8개월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는 건데, 걔들이 십몇 년을 하루에 6시간씩, 7시간씩 일하고 치는 걸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자, 배상과 보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계약 당사자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능력이라는 것을 자, 능력이다, 법학해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뭐가 발생하냐? 효과가 발생해. 자, 그런데 제일은 권리 능력이. 자, 이제는 권리 능력은 자연인. 그러면은 자연인 그러면 숲속에 사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래. 왜? 뭐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식회사가 법인이잖아요. 그죠? 이때 인 사람인자 써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거죠. 이때 인간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우리가 법인격, 다시 말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인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진짜 사람이고 요거는 법인이에요. 자,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소유를 가질 수 있는, 소유를 할 수 있는 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세요. 부모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는 바람에 애가 4살짜리, 2살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 재산을 애한테 줄 수 있다면 애가 권리 능력을 갖죠. 소유권을 가질 수 있죠. 애가 가질 수 없다면 딴 사람이 가져가 버리겠죠. 그죠? 애가 권리 능력이 있어요? 부모가 죽었는데 그것도 4살짜리, 2살짜리한테 자산을 물려줘야 될 것 같아요. 국가 가져가나 제3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애기한테 줘야죠. 그죠? 국가 가져가? 삼촌이 가져가?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권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누가 이거죠. 손자가 태어나서 100일이 됐다고 주식을 100억 원치를 증여했다. 900만 개에서 아주 짜릿하죠. 응. 아니 100일 때 이미 100억을 가지고 있어. 어마어마한 돈이야. 근데 애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권리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이치예요. 그 일의 이치라는 것은 뭐냐면 뜨거운 물에 팔팔 끓는 물에 손을 담그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몰라? 화상 입어요. 우린 4살짜리도 알아요. 그걸 사리변식 능력이라고. 살이라는 것은 일의 이치라는 것은 빨간 불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뛰어들면 안 된다. 위험한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일의 이치. 이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약관에서는 6세 정도로 봐.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에요. 자,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할 수 있는 능력, 자기가 생각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의사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의사 능력이 있고 책임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책임 능력은 주로 우리가 민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능력, 형법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책임 능력이에요. 보통 13세 정도나 12세 정도에서 책임 능력을 따져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라는 게 19세가 넘으면 자기가 재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약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19세 정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 모두가 계약자가 될 수도 있고 수익자가 될 수도 있고, 계약을 자기가 할 수,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이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대리인은 첫 번째가 선임 대리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은 이 친구한테 네가 대리 좀 해줘라고 할 수 있지만 15살짜리는 그 자체를 못해. 내가 너한테 대리권을 줄게. 이 저 법률 행위 자체를 못한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대리인이 있다는 거죠. 법에서 정한 대리인. 그래서 제일 먼저 친권자가 없으면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후견인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2살짜리도 계약자가 될 수 있고 수익자가 될 수 있는데 애들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안 됐기 때문에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권리 능력은 있기 때문에 계약자는 될 수 있는데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해서 2살짜리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도 못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리 봅시다. 자,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대신해 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법률 행위의 결과는 누구한테 귀속돼야 되냐면 법률 행위의 결과가 본인에게 귀속돼요. 자, 바빠서 우리 직원한테 야, 내가 지금 하와이를 갔다 와야 되니까 비행기표 좀 예약해라. 그랬더니 예약을 해서 지가 가버려. 그러면 가는 건 가죠. 갔다 오면 자르면 되죠. 그럼 누구 앞으로 해야 돼요? 제 앞으로 해야죠. 자기는 대리인일 뿐이니까
이 대리한 행위의 법률적 효과는 요리가야 된다는. 자, 그런데 이게 민법인데 보험계약법에서 한 가를 추가했어요. 보험계약법에서 하나를 추가했어요. 뭘 했냐면 대리인이 안 것은 본인이 안 것이다. 뭐 때문에? 고지의무 때문에. 자, 대리인이 안 것은 본인이 안 것이다 라고. 자,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게요? 상법 보험계약편에 있는 내용이고, 이거는 민법에 있는 내용.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리인이 한 행위는, 이 말은 대리인이 한 행위는 이코로 본인의 행위이다. 왜? 이 사람이 한 행위의 결과가 본인한테 귀속되니까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이 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보험계약자가 대리인한테 보험료를 지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리인이 보험료를 갖다 줬으면 되는데 술 먹어버렸다.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 결과가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모르고 막 써버리면, 이게 보험료는 30만 원 썼는데 해피라면 이때 사고 나가지고 10억짜리 사고 났어요. 10억이 구성. 보험은 30만 원 샀으니까 내가 30만 원 토해내면 되지. 이 개념이 아니에요. 왜? 몰빵제도니까. 몰빵제도. 30만 원을 넣었는데 10억짜리 사고 났어요. 안 넣었어요. 근데 대리인이 잘못해서 했다. 그죠? 그러면 대리인이 30만 원만 토해내는 게 아니라 10억을 구상받아요. 보험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은 무서운 거야. 내가 30만 원 썼으니까 뭐 이자까지 35만 원 주면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고 났다 그러면, 그래서 보험하는 친구들은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 대리점들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잘못 건들면 그냥 인생 다 조지는 거야. 아니,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쓴 돈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문제죠. 제가 정말로 재밌는 사건을 하나, 그러니까 재밌는다기보다도 참 천혜의 화재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면 돈이 한 2억 나가는 보험을 들었는데, 설계사가 친구가 보험 든다 그러니까 그냥 설계사가 내가 일회보험료 넣어줄게 라고 해서 설계사 보험료를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일회보험료 넣고 나서 10일 만에 화재가 났어요. 어떻게 화재가 났냐 그러면 3층이 성형외과고 4층이 이 여자가 하는 피부 미용실이에요. 근데 3층에서 성형외과에서 성형을 한 여자애가 여기 잘못됐다고 가서 막 컴플레인을 건 거야. 그런데 성형외과에서는 야, 원래 바탕이 있는데 잘 된 거다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딸 여기 아버지가 여기다가 석유 뿌려로 불질러 버렸어요. 막갑하죠.
불질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갔는데요. 여기서 낮잠 자고 있던 아줌마는 못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가지고 4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18살 먹은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자 혼자 사는데. 예? 그 재산도 거의 없는 거야. 왜냐면 이혼하고 여자 혼자서 살아서 그걸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설계사가 낸 3만 원짜리 보험이 있는데 그게 2억 나가는 거야. 한 번 3만 원 냈고. 그 보험회사가 뭐 준다 못 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 문제 생겨가지고 받아줬는데 내가 받아주면서 통장에 딱 넣어놓고 후견인 지정해서 했잖아요. 후견인도 믿지 말고 통장에서 2년간 꺼내지 마라. 아예 꺼내지 마라. 그리고 2년 후에 해라.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을 세웠는데 법정 대리인한테 돈을 넣은 게 아니라 돈을 줘도 돼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법정 대리인이 저 외삼촌인데 믿었지 않아서 통장에 돈을 걔 통장으로 집어넣어버렸죠. 보험회사한테, 삼성한테 걔 여자 통장으로 집어넣어줘라. 그래서 대리인 사인, 법정 대리인 사인하고 여자 사인하고 통장을 요리 집어넣어버렸죠. 보험회사는 이렇게 넣으라고 삼촌한테 넣으라면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카드도 주고 보면서 요것만 조금씩 갖다 쓰고 자, 보험료를 우리가 잘 보세요. 보험료를 받았잖아요. 그죠? 대리인이 보험료를 받은 거는 곧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대리인이 횡령했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책임을 지고 보험회사가 이 사람한테 구상하는 거. 이때 보험료를 구상하는 게 아니에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는 거. 대리인이 하는 행위는 누구의 행위다? 보험자가 하는 행위다. 자, 이 사람이 대리인한테 고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전달을 안 했어요. 이거죠. 대리인이 한 것은 곧 누가 하는 거다? 보험자가 하는 것이다. 반대로 자, 보험자가 있고 계약자가 있고 대리인이 있고 계약자가 있는데 이렇게 대리인이라는 거죠. 네? 남편이 보험 들면서 아내한테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 이 사람이 보험을 들면서 자, 예를 들어서 2년 최근 3년 동안 수술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없다고 했어요. 근데 얘가 있었어, 사실은 결혼 전에. 근데 그걸 얘기 안 한 거예요. 근데 보험자가 얘한테 안 물어보고 얘한테 물어봤잖아. 그죠? 근데 자기는 아내한테 물어봤지 나한테 안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 할 수 있냐? 안 된다. 대리인이 한 것은 본인이 한 것. 대리인한테 물어본 거는 그 본인한테 물어본 것이다. 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어. 대리인한테. 나는 못 들었다. 할 수 없어. 왜? 대리인이 한 것은 본인이 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리의 법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자. 자, 대리의 법리에 대해서 설명을 딱 두 개만 오면 돼요. 대리인이 한 행동은 본인이 한 행동이다. 대리인이 한 것은 본인이 한 것이다. 이 두 개만 계속 외워. 대리인이 한 행동은 본인이 하는 것이다. 대리인이 한 것은 본인이 한 것이다. 이 두 개만 우리가 외워두면 충분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15페이지 보험계약 관계자 보겠습니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이 두 사람을 계약 당사자다. 계약 당사자를 본인이라는 말을 쓰죠. 계약 당사자를 본인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행보조자라는 개념이 있죠. 보험자의 대표이사가 전국에 있는 모든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체결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을 얘기해요. 계약 체결을 보조해 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보험 대리점, 보험 사용인, 보험 설계사.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보험자를 위해서 보험자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계약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는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원고 측 변호사와 피고 측 변호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변호사라는 건 똑같지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보험중개사, 보험자를 위해서 중개해주는 사람, 보험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보험대리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피보험자하고 보험수익자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보험에 있어서 전체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계약 체결할 때 당사자와 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계약 체결의 결과에 따라서 보험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보상을 받거나 인보험에서는 이 사람이 때문에 보험이 담보되는 거고, 인보험은 수익금을. 그러면 손해보험에서는 이 사람이 보험금 청구권을 갖지만 인보험에서는 이 사람이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행 당사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자, 그래서 피보험자부터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피보험 이익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자, 이것도 보험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다. 보험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익이 없어지겠죠. 사고가 나면. 그죠? 그러면 사고가 나면 이익이 없어지니까 뭐가 발생해요?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보험에서 이 손해를 커버해 주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걸 커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보험 이익이라는 개념을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는 잘 몰라요. 그래서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보는 관계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은 좌인과 나인, 즉 존부의 개념이 피보험 개념이 있냐 없냐의 개념이에요. 피보험 개념이 있다 없다 이 개념. 왜? 관계가 있다 없다는 거니까. 어? 관계가 있다 없다. 자, 그러면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보는 관계다는 것. 자, 집이 있어요. A의 소유예요. B가 임차인이에요. C는 길 건너집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C가 이 건물의 화재를 보험을 들어서 화재가 나면 보험금이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얘는 아무 손해가 없으면서 보험금을 받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녁마다 담배 던지고 탁구공에다가 휘발유 넣어가지고 던지고, 그 다음에 2층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막 어떻게든 터트리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 없는 자가 자기가 보험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넣으면 그 계약은 무효예요. 그러면 누구만 여기에 보험을 넣을 수 있냐? 이 물건이 훼손됐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만 피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손해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 피보험을 가지고 있고, B는 건물의 집기, 가구, 도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보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관계를 피보험이었는데 여기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야. 손해를 보는 관계지. 그래서 관계에다가 동그라미 손해를 보는 관계라고 동그라미 쳐요. 관계. 이거를 경제적 이해관계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멋있게 얘기하면 경제적 이해관계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이해관계란 말을 책에서는 써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잘 몰라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관계다라고 해야만이 비로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재물보험에서는 거의 다 소유자가 피보험 이익을 갖겠죠. 대부분이. 소유자만이 갖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예를 들어서 건물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주면 은행도 보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건 저당권자 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저 임차인도 보험을 넣을 수가 있어요. 뭘로? 건물을 보험하는 게 아니라 건물에 대한 보증금. 건물에 보험 사고 났을 때 보증금 날릴 수 있잖아요. 보증금.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이 지금 아직 보험이 이론이 깊숙하지 않은데 막 예외를 많이 두면 기본적인 개념이 이해 안 되니까 일단 대부분의 재물보험은 소유권자가 든다. 100%가 아니에요. 소유권자만 드는 건 아니에요. 소유권자가 보험을 든다.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은 보세요. 자, 배상책임보험은 누가 손해를 볼 수 있는가 사고예요. 사고 났을 때 내가 물어줘야 될 사람. 그죠? 사고를 당해서 물어줘야 될 사람. 배상책임은 이거야. 얘가 물어줄 걸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줄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관계예요. 그래서 비용은 법률상 손해배상 발생 가능성. 이걸 우리가 피보험이익이라고 해요. 법률상 손배 책임을 질 가능성이 존재하면 사고 나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죠? 그러면 내 재산이 날아가겠죠? 자, 그러면은 손해보험에서는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냐면 손해를 당한 사람한테 보험금을 줘야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해를 보는 사람한테 보험금 청구권을 줘야 우리가 손해본 사람이 보험금 받아야 보험 범죄를 안 되는 거지. 손해를 전혀 안 보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는다 그러면 계속 뭐가 돼요? 자기가. 자, 지금 며칠 전에 아산에서 지금 그릇 공장이 지금 불이 났는데 선생님이 이제 계약을 해서 화재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바쁘셔요. 왜냐하면 그릇을 내가 못 만들잖아요. 빨리. 그러면 거래처가 날아간다. 제가 여기서 여기 우리 집 옆에 저기 정비공장 옆에서 내가 계속 수리를 했는데 엊그저께 차가 사고 나가지고 내가 바꿔버렸는데 가니까 그날까지 문 닫아 있어요. 근데 차를 빨리 수리를 해야 될 때서 막 돌다가 저쪽 갔더니 얘보다 훨씬 더 잘해주는 거야. 단골 바뀌었어야지. 근데 얘가 문 열었으면 근데 그냥 거기 갔을 거란 말이야. 근데 갔더니 그 친구가 훨씬 못해줘. 그럼 다시 오겠죠. 근데 진짜 잘해주는 거야. 어이씨, 열이 와야겠다. 단골 뺏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막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화재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보다 더 많이 문제 생기는 게 지금 거래처가 딴 사람이 가서 치고 들어와서 거래처를 다 가져가 버리면 자기는 복구하더라도 그걸 못 팔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망한다는. 그러니까 화재 보험금은 별도로 놔두고 지금 자기 돈을 들여서 지금 막 수리하고 뭐하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이 매일 지금 거기 가는 이유가 서두르니까 빨리 해줘야 되니까 만약에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소매하는 사람하고 달라다 이거지.
소매한 사람은 어차피 지나가다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매 뭐 한 달 늦었다고 해서 2달 늦었다고 해서 뭐 장사가 이제 이거는 공장이고 납품을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화재보험회사에서 지금 못 든 게 뭐예요? 재물 손해는 해주는데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러 생기는 손해는 안 해준다. 왜? 보험회사가 보험을 안 받아준다. 어? 모랄이 크기 때문에 잘 안 받아줘. 다행히 그래도 화재를 비리보상으로 안 해놓고 실손보상으로 바꿨대요. 한 달 전에. 아는 친구가 이거 비리보상하면 일부밖에 돈이 안 나가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실손으로 바꿔줬대요.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보험이 2억 넣어야 되는데 1억밖에 안 넣어진 거예요. 그래서 손에 반절밖에 안 줄 것 같아 했더니 저 실손으로 들었는데요. 다행히. 자, 그래서 우리가 임보험에 대해서 손해본 사람이 보험금 받아야지. 그죠?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된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는다. 그러면 보험자가 되니까 그런 계약이 무효가 된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즉 피보험 이익이 있는 이거죠. 피보험 이익이 있다는 건 손해를 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보험금 청구권을 가져야 된다. 요거를 계속 그냥 알았어 이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10회 20회 계속 반복해서 내 머릿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메모해 가면서 노트 갖고 다니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왜? 내가 많이 볼수록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우리 딸이 지금 로스쿨 3학년인데 나하고 둘이 얘기하고 있으면 아들이 한참 있다 뭔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대. 우리는 동생, 형, 오빠 보려고 일상용어로 할 수 있는 것도 다 법용어로 바꿔서 하거든. 그러니까 지 놀린질 하니까 에이씨 그러고 나가버려요. 자, 임보험 보겠습니다. 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된 생명, 신체적. 여기는 보험에 가입된 게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여기는 보험에 가입된 게 피보험자. 그러면 여기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사고의 객체라는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험사고의 객체 이런 말을 쓰면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곳, 발생하는 이렇게 안 써요. 다 보험의 객체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이쪽 언어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보험사고 객체가 뭐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곳, 발생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죽은 사람은 보험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수익자를 주는데 자, 만기 시 우리가 부상 시 사망 시 보험 수익자를 이렇게 다 두는 거죠. 만기 시에는 누가 수익자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어 암보험이라는 걸 할 때는 누구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망할 때는 누구로 할 것이냐. 자, 만약에 지정을 하면 지정한 사람이 수익자가 되겠죠? 그러면 계약자가 A인데 B로 할 수도 있고 C로 할 수도 있고 D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로 할 수도 있어요? A로 자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정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럴 때 누구 하냐? 여기는 계약자, 여기는 피보험자, 여기는 법정 상속인.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만기 시에는 보험계약자를 수익자로 하고, 그 다음에 부상실명에는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하고, 그 다음에 사망할 때는 피보험자가 죽었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법정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거죠. 자,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하고 둘이 결혼을 해서 자녀 1, 2를 낳았어요. 근데 둘이 별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달라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하고 C하고 둘이서 지금 거의 10년째 살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어요. 결혼을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10년이나 됐는데 혼인신고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얘가 바람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책주의자이기 때문에 바람난 사람이 이혼 청구를 못해. 근데 지금 파탄주의로 되면 누가 바람을 냈든 실질적 결혼 생활을 못할 정도 된다면 이혼을 허락하자, 이게 파탄주의고, 그 다음에 바람핀 사람, 이혼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유책주의자야. 우리나라는 지금 유책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파탄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친구가 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험을 넣어줬어요. 자기 남편 죽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C가 계약자예요. A가 피보험자예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넣어주고 다 막 넣어줘야 되는데 얘가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 났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 2억 나와요. 그리고 개인 보험에서도 돈이 꽤 나와요. 합치니까 6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누가 보험료 냈어요? 그러면 누가 돈을 받아가야 될 것 같아? 아, 돈 낸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까 수익자를 안 정했단 말이야. 법정 상속인이 가져가죠. 그러면 얘는 이걸 가져가요. 본처 미안하니까 내가 보험료 넣어줬다, 이런 거밖에 안 되죠. 그런데 설계사가 저 가족 관계를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을 모르니까 그냥 법정 상속인 해버린 거예요. 저 사건 때문에 6억이 날라갔어요. 설계사 지금도 도망댕겨요. 단순한 실수란 말이에요. 왜? 평상시에 했던 대로 계는 거야, 설계사는. 근데 법률을 잘 모르고 보험회사가 영만 시켰지 저런 걸 안 가르쳐주니까 법정 상속인 해갖고 지 친구가 맨날 이혼이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법정 상속인 해버렸어요. 근데 6억이 지금 돈이, 보험료는 얼마 안 되지만요, 돈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6억이라는 돈은. 아, 이거 저 친구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면 누구를 했어야 됐어요? 자기가 계약자니까 자기를 수익자로 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6억 받았을 거 아니야. 설계사가 그걸 법률 지시를 몰라갖고 법정 상속인 해갖고 저쪽에서 다 가져갔어. 그러면 아예 우리가 뭐 정의를 떠나서 보험료를 넣은 C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어?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문제가 아니라 6억이라는 돈이 나간 거잖아요. 이게 보험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가족 관계가 앞으로 계속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우리 집도 복잡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집도 복잡할 수 있잖아요. 수익자가 누군지를 다 확인해 봐야 돼.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면서 다 확인해. 주변에 재혼부부가 있으면 언니 저기 수익자가 누구로 돼 있어. 다 봐서 확인해 갖고 바꿔줘야 돼.
내가 그러잖아요. 보험, 부동산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요 수업 시간에 잠 안 자요. 이거 생기는 거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돈 버는 방법, 부동산, 재테크 뭐 이런 거 가르쳐야죠. 어? 왜 뭐 저기 인문학 뭐 인류 분류 아니 200만 년 전에 있는 인류를 내가 알 필요가 뭐 있어. 우리 아버지도 잘 모르는데. 안 그냐? 돈 버는 방법. 그죠? 차라리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야. 여행지 해가지고 여행 가는 방법. 그죠? 프랑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스페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호텔을 어떻게 이용하면은 싸게 하고, 루트,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재밌어. 내가 학교를 만들면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은데 인가가 안 나. 인가가 안 나. 내가 재밌는 거 얘기할게요. 항공대학교에 경영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항공대학교는 항공이니까 무역 수출, 그 다음에 뭐 무역회사 또는 뭐 예를 들어 국제적인 뭐 이런 것만 전공을 특수하게 공부하겠네요. 굉장히 특색이 있어 좋겠네요. 그랬더니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그럼 항공대학교에서 그거 꼭 경영학과 있을 필요가 뭐 있어? 그랬더니 문교부에서 지정된 과목을 하게 되면 특성화를 못한대. 경영학과는 이걸 공부해라 라고 해서 생산관리. 아니 항공대학교에서 생산관리를 왜 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무슨 뭐 대학이 지 마음대로야. 그잖아. 항공, 무역 그쪽으로만 특성화돼도 못 배우는데 그러니까 전 국민을 자꾸 일반화 만드는 거예요. 전 국민을 다 일반화 만들어.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그래야 정부가 하기 좋거든. 멍청해야. 보험, 여러분들이 전 국민이 보험을 만약에 보험에 대해서 3학년 때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 배웠다고 보험회사가 난리 나지. 보험 안 주면 난리 나겠지.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설계서도 안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돈 벌어. 자, 우리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까지 했고요. 자, 임보험에서는 자 보겠습니다. 아까 임보험에서 생존보험하고 이렇게 나눴죠.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하고 생명보험으로 나누고 여기는 생존보험하고 사망보험으로 생사혼합보험으로 나눴죠. 자, 이 보험은 죽으면 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사람이 죽여버릴 수 있겠죠. 그죠? 자, 계약자 와이프, 피보험자 남편, 수익자 와이프. 이건 죽은 목숨이지 뭐. 보험금 20억. 그런데 또 10억을 또 넣으려고 그래. 그럼 이건 아내가 아니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보험이에요. 반대로 할까요? 반대로? 계약자 남편, 수익자 남편, 피보험자 우리 여자분, 보험금 20억. 생명이 잘 유지될 것 같아? 유지할 것 같아? 인생을 아직. 저는 우리 사이한테 아직도 수익자 안 넘겼어요. 수익자 아직 안 넘겼어요. 애 둘 낳을 때까지는 안 넘기려고. 어느 날 갑자기 낙지 몇 개 못 주려고 그래.
남자친구가 자꾸 낙지 먹으라면 그건 조심해야 돼. 응? 그 여자애는요, 만난 지 15일 만에 보험을 그 남자한테 넘겨준 거야. 자기 보험을. 수익자를. 어? 그리고 20일 만에 낙지 먹고 죽었어. 아무리 좋아도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어? 아니, 그 바보지. 그지? 결혼했다고 남편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시아버지한테,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놔뒀다가, 이제 제가, 나 죽으면 진짜 안 되겠군 할 때까지는 저 놔두는 거야. 사랑해, 여보. 그리고 막 갖다 주잖아. 그 사랑이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니까 이 피보험제, 이거는 굉장히 규제가 많아. 왜? 사람을 죽여서 보험금을 받는 보험범죄가 만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보험은 엄청나게 법에서 까다스럽게 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라면 그 계약은 무효예요. 자, 12살짜리 아이가, 잘 보세요. 12살짜리 아이가 중국에 엄마하고 둘이 갔는데 수영장에서, 호텔 수영장에서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보험금이 하나도 안 나갔다고. 여행자 보험 들었는데 보험금 안 나갔다고 막 방송에서 막 나쁜 보험이라고 그러는데 보험 들어줄 수가 없어요. 12살짜리니까 사망보험을 들어줄 수가 없어. 만약 사망보험을 들어서 부모한테 해놓으면, 그죠? 12살짜리가 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15살짜리 미만은 사망보험을 못 넣어요. 그래서 아이보험하고 어른보험을 15세로 나눠. 15세 미만은 아이보험, 15세 미만은 어른보험. 그러니까 지금 2살 때 보험을 넣잖아요. 100세까지. 그러면 사망보험은 안 들어가 있어요. 15세가 되면 사망을 추가할 수 있어요. 사망을. 그래서 우리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